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동안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약간은 변동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부분부터 건드려 보면서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1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포함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풍이 상당하죠. 매크로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서 외부 변수 이야기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장중에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주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와 강하다라는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한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현재 토톱의 현재 움직임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또 워낙에 이제 주도주적인 성격을 좀 보였었고 또 상당 부분들 좀 올라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주부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른 영향들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생각보다도 이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격선, 그러니까 지지선을 좀 그래도 구축을 해내려는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 자체가 힘없이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도 물론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힘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제 미중 갈등이 워낙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선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미중이 좀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이후에도 좀 고위 그 협상을 시도를 했던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이번에도 물론 이렇게 좀 관세에 따른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협상의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경우는 너무나 좀 깊은 조정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닥 우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어떤 미중 간의 일단 행동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힘없이 빠진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조정 시대는 반도체 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이 단기적으로 오는 거를 본부장님은 기회로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일단 조정의 경우 이제 긴 흐름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길게 이어진다라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 어떻게 좀 협상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 일단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좀 격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주에 대해서 우려보다도 기회로 좀 작용해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질문 좀 이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수급 포인트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황 팀장님, 사실 지금 반도체의 흐름을 보실 때 외국인이 팔고 있는 이 흐름에 경계감을 가진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1시 넘어가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1,430원대를 돌파하면서 구두 개입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에 민감한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최근에 드라이브가 외국인 위주로 사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환율 연동해서 나오는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어려운 질문을 환율까지 섞어서 잘해주실 것 같아서. 지난주 일단 금요일 날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를 샀거든요. 현물에서.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8,700억 정도, 1조 정도 우리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이 이 정도로 괴리가 크게 난 건 사실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정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해지를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은 현물은 살 수 있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또 특히 지수는 좀 많이 부담되지 않았었나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주말간에 트럼프 한마디로 사실 뭐 대외 IT 버블이나 뭐 AI 버블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정치적인 코멘트 한마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간에 또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한마디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개별주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 1등 알테오젠만 사실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때 이용해서 반도체를 매수를 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을 주도로 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했었던 투자 스킴하고 다를 게 사실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더 좋아진 거는 반도체 업황은 더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만 잘할 수, 관세와 상관없이 한국이 잘하는 조선하고 바이오 또는 뭐 APR 같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급격하게 좋아진 걸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또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형주 위주의 매도는 확실히 좀 맞고 그리고 지수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장비주로 대체제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조선, 바이오 위주로 일단 포트를 주려고 꾸미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매도, 시스템 펀드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 조정은 우리가 4월 달에 이미 한번 겪었어요. 네, 한번 큰 하락을, MDD가 큰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10월 달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일단 지금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에이펙 앞두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온다고 했고 네. 와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아직은 뭐 미정입니다. 근데 와서 만난다는 코멘트가 나오면 이미 반등은 많이 시작했을 거고요. 안 만났을 경우에는 사실 그때 가서 우리가 상황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대응하기가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반등 주는 건 반등 주는 대로 매매를 하시고요. 나는 좀 불안해서 주식 투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선주나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호전 이제 우수하게 나올 만한 섹터들을 좀 주로 보시면 조선주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그럼 편안하게 좀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매크로적인 변수가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네. 조언을 팀장님 주신 건데요. 실적하면 뭐 조선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그래서 실적 이렇게 연결고리 짚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일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상당한 서프라이즈로 나와야지 시장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도 16일 날 지금 IR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할 거리들이 이번 주 많거든요. 펀더멘털 측면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의미하는 바 크다라고 보신지 활용도 가능할까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실적은 좋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실적이 잘 나오면 목표 주가도 올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분 내년부터는 HBM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레거시 반도체까지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 주가 상향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최근에 분명히 과열돼서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들이 사든 뭐 개인들이 사든 어쨌든 주가가 강력하게 좀 많이 올라왔죠. 개별주 상승 각도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아니고 그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네. 수 있는 빌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번 조정이 5일선이 오든 10일선이 오든 20일선이 오든 조정은 한번 지금 일단 진행 중인데 그러면 분할 매수로 요령껏 잘 채워 넣어 보셨으면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 상승 여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많이 못 채우셨다면 전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개장 전에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자,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까지 포인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반도체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에 대한 이 신경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김진균 본부장님, 사실 금요일장 하루만 일어나?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오전까지 나온 이 날선 공격을 보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들려옵니다.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도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히토류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워낙에 조금 더 격화된 이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규제라든지 그런 좀 행동들을 좀 취하려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의 경우 일단 중국이 앞으로는 또 어떤 규제들을 좀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은 지금 중국의 경우는 일단 히토류 쪽으로 워낙 큰 무기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들썩들썩 할 것이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히토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워낙에 또 어떤 정치적인 좀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히토류 관련주들이 과거에도 들썩이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떤 좀 방향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는 사실 히토류 관련주를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테마주 위주로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만큼 단기간 급등하게 된다면은 또 차익적 매물 쏟아지게 될 경우 다시 주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그동안에 좀 많이 겪어왔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쨌든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주목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우리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또 다소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계속 이어질지 관련된 뉴스와 함께 종목들의 반응도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역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강화 영향을 받는 2차전지 섹터이기도 합니다. 광물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나와서 지난 분기와 비슷한 패턴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관련된 이슈 하나 그리고 약간은 테마성 이슈 하나가 붙은 2차전지 섹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황 팀장님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난 분기 잠정 실적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탓인지 2분기 연속 흑자라는 키워드에도 이 종목이 가지는 힘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건 ESS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면서 주목도를 높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의 잠정 실적을 단지 2차전지의 어느 정도 전반에 걸친 안도감 정도로만 봐야 될지 잠정 실적 해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안도감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임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기는 할 겁니다. 또는 바닥을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다만 과연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얼마큼 매력적인가 또는 시장의 선택을 어떤 포인트에서 시장 선택을 받을까인데 사실 그 정도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안정되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매력 포인트가 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아니면 ESS라던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던가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단발 이슈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 오늘의 상승은 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반도체 섹터의 하락에 대한 수급 수혜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좀 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단기 호재성 이슈로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뭐 떨어질 때라기보다는 이제 추세를 잡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서 모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식들은 예를 들어 지난주에 반도체가 급등했을 때 대비하면 좀 덜 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지금까지 안 팔고 2차 전지 섹터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비중이 큰 분들 빼고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2부,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네. 정말 매력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이 어딜까. 이게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규모도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00%씩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조금 벌었는데 올해 조금 개선됐다. 예를 1억 벌었는데 올해 100억 번다고 해서 대형주가 그렇게 해서 막 시장 자체가 종목 자체가 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절대 규모도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턴어라운드해서 기대되는 종목들이 몇몇 있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도체나 바이오가 다시 대외 환경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들은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더 낫지 않을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네. 필요하다는 진단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한 종목을 이 중에서 찾아본다면 리튬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거든요. 그 요인들 찾아보면서 여기에서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보죠. 김진경 본부장님, 다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중국 요 키워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한다라는 계획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리튬 하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우르르 강세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 분위기 자체는 일시적 성격이 일단은 본부장님 강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수출 통제에 좀 나서게 된다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주로 리튬 관련주를 워낙에 좀 들썩이는 모습들을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보였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요 리튬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워낙에 이렇게 좀 미중 간의 갈등 여기에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국의 경우가 히토를 가공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제 원자재 규제까지도 좀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관심이 집중이 될 것이고 당분간 이렇게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이 리튬 관련주도 역시나 조금 더 관심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가 지금 더욱더 강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테마성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토로 관련주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갈등이 완화가 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시금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흐름이라든지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당장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튬 관련주의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리튬 하면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실적한다면 또 이 종목이 3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펀더멘털과 함께 지금 이슈가 붙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메리트는 좀 차별화됐다라고도 진단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리튬과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실적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주가 자체가 워낙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16만 5천 원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6만 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좀 길게 바라보신다면은 1차적으로 16만 5천 원 돌파 여부부터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 같이 담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로봇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로봇 역시 히토류 중국 통제에는 자유로울 순 없는 섹터인데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기인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 팀장님, 로봇에 관련해서는 사실 금요일은 소프트뱅크발 이슈가 있었다라고 많이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장 넘어왔는데 네. 유난히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코스닥 쪽에서 거래가 실리는 종목군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로봇입니다. 네. 어떤 재료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기둥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로봇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큰 영향 미치는 종목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돈의 힘으로 일단 지금 당장은 움직이는 섹터인 거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시장의 대외 환경이 어지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요인을 만났을 때 결국은 강력한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 섹터가 있다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이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 모멘텀 외에는 사실 특별한 요인을 특히 더군다나 오늘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남았던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냥 이어져 왔다 정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정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이 좀 나오는 네. 종목군들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 팀장님 보면 네. 강한 종목이 더 가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로봇은 강한 종목에 지금 손을 내미는 전략은 위험할까요? 지금까지는 저는 때문에? 매매해 보셔도 된다 생각해요. 네, 다만 이게 순식간에 그 섹터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만약에 바이오가 올라온다던가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제 아래꼬리를 세게 달고 올라던가 그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만한 데가 그때까지 가장 센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선이나 로봇은 또 언제든지 윗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길게 무조건 끌고 간다. 투자 관점을 본다면 아주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잠깐 정도의 매매 아니면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금은 실적 시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의 영역이라고 네. 딱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로봇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김진겸 본부장님 워낙 강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가 봅니다. 궁금한 부분은 최근 로봇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주도력을 가진 종목을 어떤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클로봇 중심으로 연속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키워드로 보면 될지 그러면 휴머노이드, 자동화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뉴스엔 주목도 높일 필요도 본부장님이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주의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새롭게 모멘텀이 또 생기고 있는 네.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쪽으로 좀 개발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주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자체 내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캐파가 커지고 이런 부분으로 사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성장 동력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로 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로봇주의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주요 기업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장에 따른 기대
기대감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실제에 대한 성장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대기업들이라는 정부라든지 이런 투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로봇주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저는 이제 워낙에 종목들끼리도 이 수단매가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이 로봇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종목별로 충분한 오석 가리기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난이도는 본부장이 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로봇에 대한 전략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오늘 조정권에 있지만 결국은 이 AI 시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폭발력을 보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오늘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원전의 힘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일 그 타이밍이 지금인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황 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지금 특징주로 묶여서 기사 나오는 걸 보면 가스터빈 미국의 첫 수출길 열었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긴 합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두 자릿대 강세에 추가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서는 이 모습,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면 원전의 이 에너지 내에서도 무게가 많이 실리기 시작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원전 관련 주식은 에너빌리티하고 BHI 정도만 올라갑니다. BHI도 관련 뉴스가 가스터빈 계약 뉴스가 좀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BHI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종목들은 아직은 뭐 추세를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일단은 좀 그 조정의 폭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전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오클론은 지난주에 하락하지 않고 SMR은 좀 빠졌지만 오클론도 버티고 좀 약간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전 섹터는 일단은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AI와 관련된 미국 시장의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는 섹터가 아닐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 과한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력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전력원 더 휴머노이드까지 올라갔을 때 그 많은 전력원을 대응을 하려면 결국 원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원전 주기기 대장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리고 BHI 정도까지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과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다른 종목 세게 다른 종목이 조정 줄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분명히 또 나올 거고요. 분명히 조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 뭐 매매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가 원전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에너빌리티 채우고 그 안에 다른 서브로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에너빌리티 없이 다른 종목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 나가면서 네. BHI가 오후장에 LNG 복합 화력 발전설비 네. 체결 공시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짧게만 코멘트 황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오후장 지금 나오면서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오고 네. 있는 원전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투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매매의 영역에서 본다면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BHI 메리트 있을까요? BHI는 이제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 또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만 우호적으로 대외 환경만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과하게 매매를 하실 거면 좀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을 경우에는 매도했다가 또 떨어지면 사시는 전략이 좋고요.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단기 수급들, 스마트 머니들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주식들을 섣불리 사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는 주식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런 이렇게 매매를 가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이어가 봤고요. 전선 쪽에서도 대한전선 중심으로 시세가 나와서 이쪽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전력 설비 3대장 중심으로만 저희가 질문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한전선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제 서서히 전선주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약간은 내려가긴 했는데요. 전선주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 가져도 괜찮은 위치일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 용량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이런 필요성도 워낙에 지금 중요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전력 용량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게 바로 전력이라든지 어떤 전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끼리도 좀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이야기 나와주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보시면은 이 전선보다도 전력주들이 워낙에 많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집중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전선주의 경우는 물론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전력주보다도 다소간은 좀 뒤처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전력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선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력주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주의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경우는 현재보다도 더욱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력주, 전선주 모두 다 저는 충분히 지금의 중장기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전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엔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봐도 될까요?가 질문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황 팀장님, 엔터 오랜만에 저희 이야기해볼게요. 실적 시즌 임박해서 다시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럼 궁금해요.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 지난 분기 실적 좋은 쪽 봐야 돼요? 아니면 잠재 시장, 잠재력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봐야 돼요? 지금은 잠재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뭐 이제 추세 추종형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가 매수하면서 기다릴 만한 섹터는 엔터 쪽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무역 전쟁하고는 무역 규제하고는 많이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중국에서도 결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모멘텀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들이고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스타디움들은 많이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엔터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하이브가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기업 이제 JYP나 이제 YG나 SME 이렇게 맡아서 할 건데요. 지금 주가들을 보시면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태예요. 말리지 않는 상태고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뭔가 모멘텀 트리거만 좀 기다리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나쁠 이유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뭐 대외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실적은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외 환경을 좀 양호하게 되고 이제 순환매 돌다가 엔터 쪽에 이슈 한번, 모멘텀 트리거 한번 어떤 뉴스 인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닥에서 시세 나오면서 순식간에 20-30%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이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올 여름 정도에 한번 있었죠. 했다가 다시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좋다가 또 한 석 달 쉬었어요. 충분히 기간 조정 다 거쳤고요. 지금은 엉덩이 싸움 하면서 인베스팅 하시기, 트레이딩보다는 인베스팅으로 하시기는 참 좋은 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엔터에 대한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황유현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